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면 잠깐 얘기해보면 우리 어떤 분포들을 배우기 시작했어. 이렇게 부르는 애가 있었어. 이거 뭐였어? 와. 무슨 분포? 무슨 분포? 이항 아 몰라? 이항 너네 몰라 저거 뭔지? 알아 몰라? 진짜 몰라? 묵비권을 왜 행사하는 거야 지금? 웃기는 친구들. 이항분포. 자 얘는 어떤 거를 표시해줘야 돼 그래서? 평균이랑 표준분차. 횟수랑 그 주인공 횟수랑 확률. 맞다. 무슨 횟수? 그 주인공 일어날 수. CMS 아 좀 쓰던 용어를 써. 예. 시행횟수라고 내가 말 안 한 적 없는데 시행횟수와 그때 주인공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관역을 맞추고 못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슛을 쏴서 맞추고 못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식으로 딱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시행을 반복할 때 원래는 그거 가지고 표 확률분포표를 그릴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시행횟수를 되게 많이 하면 표가 너무 길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구성되는 분포는 특이점이 있었던 거야. 어떤 거?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해줬어? MP. 얘는 MPQ. 얘는 루트 MPQ.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매번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3종 세트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워낙 대단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름도 지어준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나 케이스, 자료가 매우 많을 때 그걸 가지고 히스토그램, 이 도수 가지고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종 모양, 안정적인 종 모양, 좌우 대칭을 가지고 있는 종 모양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분포를 뭐라고 불렀어? 네, 정규분포라고 불렀어. 그래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지. 이때 이 정규분포는 뭘 밝혀줘야 돼 여기다가? 네,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이 특이점을 이렇게 이 얘의 특성을 표현한 거지.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었어. 가운데가 누구야? 평균 M이야. 그리고 이때 이 커브 모양을 결정하는 게 누구였어? 표준편차였어. 여러분 그래프가 평균에 이렇게 모여있어. 그렇게 되려면 표준편차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표준편차가 작아야 모여있고 평균에 이렇게 도수가 많이 붙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근데 이걸 가지고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 우리가 면적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 그치? 그런데다가 심지어 평균이 바뀌면 이 대칭축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지. 그치? 평균이 크면 어디로 그려져? 평균이 크면 어디에 그려져? 대칭축 오른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커브 모양이 시그마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매번 계산하기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이렇게 맞춰주자라고 했어.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기로 했냐면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가 1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분포를 이름을 뭐라고 했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는 똑같이 N을 쓰지만 표준이라는 건 요거 보면 아는 거고 얘는 확률 변수 자체도 Z라고 해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궁금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 선생님 얘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궁금해야 돼. 알겠지? 분명히 얘도 평균값이 있고 표준편차값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0과 1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궁금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그렇게 바꿔도 얘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마다 그리는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가운데가 얼마야 무조건? 0이고 이 커브 모양은 어디를 따라갔냐면 표준편차가 얼마인 거? 1인 거를 그냥 따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지는 거야 항상.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래 요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률을 알려면 넓이를 구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넓이 구하기도 똑같이 어렵던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궁금했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확률을 구할 때 매번 적분을 할 수 없었지, 그치?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계산한 거를 한 표로 모아놨었어. 몇 쪽에 있어? 151쪽. 151쪽. 지난 시간에 그거 가지고 했지 얘들아?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쪽 저쪽으로 막 계산하는 것들을 했었어. 151쪽에 있는 그거, 그 표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해답은 찾았어. 넓이 151쪽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거, 아직도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에 대한 대답은 오늘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얘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뭘 하냐면 표준화라는 걸 해. 그러니까 여기는 정규분포고 여기는 표준 정규분포잖아. 표준화를 통해서 넘어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표준화를 할 거야. 표준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Z를 만들어낼 건데 어떻게 만들어내냐? 얘에 의해서 만들어져.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는 누구냐면 이 x가 따르고 있는 애의 표준편차 그대로 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m 뭐냐면 여기 있는 평균 그대로 오는 거야. 그리고 그때 확률 변수만 그야말로 바뀔 수 있어. 저기에 이제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면서 바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통하면 우리가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지금 제일 100쪽에 제일 밑에 있는 거 할 거야. 궁금한 건 선생님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이렇게 돼요? 궁금해야지, 그치? 그래서 그거 보여줄 거야. 어떻게 보여줘? 자, 우리 평균을 계산할 건데 Z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Z는 그럼 Z가 지금 누구라고 했냐면 아까 표준화하는 식이었단 말이야. 시그마 분의 x-m 얘였어. 이렇게 써.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보기 좋게 쓰기 위해 선생님이 어떻게 바꿨냐면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보면 얘가 확률 변수고 요 앞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건 숫자야. 상수라고. 알겠지?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이거 뭐냐면 평균에다가 선생님이 뭐 2배 해줄게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평균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치, 시그마분의 1이라고 하는 얘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뒤에 있는 얘도 상수야. 시그마하고 우리 평균값 다 정해져 있는 숫자란 말이지. 그러면 얘도 숫자야.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3점씩 다 점수를 빼버릴게 뭐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평균도 어떻게 움직여 얘들아? 그대로 얘가 3점 빠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근데 잘 봐. 우리 이거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불러? x의 기대값, x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평균을 2x라고 써도 되지만 뭐라고 써도 돼? m. 그럼 결국 시그마 m, 시그마분의 m 똑같잖아. 얼마야? 요거 통과하면 진짜로 평균 0으로 바뀌는구나 아는 거야. 자,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도 해? 분산도 해. Z의 분산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분산 얘도 시그마분의 x-m이다. 그럼 얘도 예쁘게 쓰면 시그마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선생님이 분산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 너희들을 점수를 2배씩 해줄게. 그러면은 분산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어? 그렇지. 그거 제곱만큼 영향을 받았지. 그치? 그 다음에 너네들 점수를 전부 다 5점씩 깔 거야. 자, 그럼 분산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자, 그런데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시그마 제곱이야. 약분되니까 결국 얼마야? 그럼 형님이 여기다가 만약에 요것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지. 얼마야? 오케이. 그래서 요 표준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로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 앞으로는 이 표준화식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공식을 잘 이용해서 계산을 마구마구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서 쭉 했고 101쪽에 있는 예제 2번을 풀러갈게요. 101쪽에 있는 예제 2번 어디죠? 예제 1번? 예제 2번? 이거야? 아니지? 여기야? 맞아? 예제 2번 이것을 하러 옵시다.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구하시오. 오케이, 나 구할 수 있어. 자, 예쁘게 한번 써볼까? x는 따른다. 누구를? 정규분포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거 뭐야? 평균. 평균 70. 그 다음 얘는 뭐야? 표준 편차 5. 분산이 이제 5의 제곱인 거고, 그지? 이렇게 따를 때 알고 있고,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확률을 구할 거야. 70 이상, 80 이하. 자, 그런데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확률 변수 x는 평균 70의 표준 편차 5짜리인 그런 애의 확률 변수야, 그지? 근데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만약에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불편하다 얘기했어, 어렵다 얘기했어. 자, 그럼 우리 얘를 뭘로 바꿔야 돼? Z로 표준화 시켜주는 거야.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 1로 바꿔주는 그 만능 식에다 넣는 거지. 자, Z는 자, 어떻게 쓰는 거야? 아니 여기서 그냥 공식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는 요 공식을 통과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가 Z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시그마 분의 x-m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도 바꿀 거야. 자, 시그마 분의. 자, 여기는 시그마였지만 여기는 실제 값이 와야 돼. 자, 시그마가 얼마야? 5분의. 너네 준이가 여기서 대답을 해버려서 빠른데 심지어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잘 들려서 그냥 바로바로 해. 얘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야. 너네 대답해. 지금 잠깐 멍 때리고 나면 단원 하나가 끝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가 어떻게 되냐면 x-m 해야 되지. x가 누구냐면 요 x의 지금 양 끝값들을 여기 x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선 70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빼기 뭘 해야겠어? 70. 그치, 평균 70이 여기에 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누구야? 5분의 x-m 할 건데 x가 누구야? 80 마이너스 m 70. 네, 요렇게 계산 잘 해줍시다. 얘는요 0 이상이고요. 예쁘지, 그지? 자, 여기 z고 여기 얼마야 지금? 2. 네, 2.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그래프 그리세요. 간단해도 항상 그리세요. 가운데 얼마예요? 0. 그럼 2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지? 자, 중요한 거 색깔 어디다 칠해야 돼? 0과 2 사이. 자,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151쪽 가서 찾아오셔야 돼요. 빨리 넘겨서 찾아와. 얼마야 여기? 0.4772. 네, 477. 여기는 뭐 더 추가 계산할 거 없죠? 그냥 여기 0.477이 써주면 얘가 이제 확률로 끝나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그래프도 그리시고 그 다음 색깔도 잘 칠하시고 식도 잘 쓰시기를 선생님이 매번 강조합니다. 자, 문제 4번은 선생님은 2번 풀 거예요. 1번은 시간 날 때 너네가 알아서 풀어오세요. 또 시트처럼 해가지고 언제 검사할지 모르지.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주시지? 전화를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요 2번 풀러 가자. 자, 그럼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저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 예쁘게 적어줘도 되지만 안 적어줘도 사실은 상관없어. 요거는 안 적어도 그럴듯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문제에 예쁘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치? x가 따른다.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거 확률. 근데 얘는 한쪽으로만 있다, 그치? 그래도 똑같아요. 자, 얘도 p.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x인 상태로는 넓이로 151쪽 그걸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z로 바꿔야 돼. z 이상이다. 자,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도 시그마 분의 x-m 똑같아. 그럼 시그마가 누구야 여기서? 10이야 10. 그 다음에 x가 누구야? 135야. 그 다음 마이너스 m 120. 그랬더니 10분의 15. 야, 10분의 15는 얼마니? 2분의 3. 그래서 1.5겠지, 그치?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가 얼마겠어? 여기겠지. 1.5는 어디겠어요? 요 옆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보다 자 어디다 색칠해야 돼? 큰 데다가 확인했어? 그럼 큰 데가 어디야? 아까 다른 번 물어봤더니 1.5 옆이요. 옆이 어디야? 여기 말하는 거죠. 요 날개를 구해야 돼요. 날개를 한 번에는 못 구하네. 자, 여기를 알아와야겠어요. 1.5까지 얼마예요? 아, 책을 아예 뜯어버렸어? 멋지다 너. 자, 0. 뭐 얼마라고? 45 마이너스. 아니 이거 얼마냐고. 0.5. 4 3 3 이렇게. 2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면 0. 자, 어떻게 해야 돼? 요만큼만, 요 날개만 찾아야 돼. 0.5 그러면 빼기 여기서 0.4332로 해주는 거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비법 알려줬지? 네. 0.4, 9, 9, 10. 안 알려줬어? 네. 처음 봐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0.5에서 0.4332 이렇게 빼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이거 하나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10이었는데 하나 또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10이었는데 하나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4, 9, 90 쓰면 한 번에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로 앞에서부터 계산할 수 있죠. 0, 6 6, 8 8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거 다 해놓고 계산 틀리면 나중에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어요. 알겠지? 네. 잘 하시길.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거기 앞에.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요 식 가지고 하고 숫자 가지고 해서 평화로웠는데 자 문제는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요 통계 파트가 들어있는 시험지는 시험지에 이게 보통은 이렇게 공맥이 넓잖아. 너네 문제 풀으라고 공맥보다 글자가 훨씬 많아요. 이 공간이 좀 적어요. 문제 풀 공간이. 왜냐면 모든 걸 다 말로 설명을 해놔가지고 말이 많아. 시험지에. 수학 시험지.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잘 깨어있어. 근데 점심시간에 축구를 열심히 한 거야? 네. 창문 열려있어? 아니요. 열어봐. 상쾌한 빡빡. 그것도 알아. 자 이거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이제 이 문제 풀 때는 내가 10부터 예쁘게 잘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야 돼. 자 여기 보니까 한라봉 한개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 정규 분포 따른다 했고 그 다음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한라봉의 무게가 250 이상 28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도 알아. 숫자 몇 개 써도 답이 잘 나온다는 걸 나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수식을 제대로 써버릇하는 걸 선생님은 계속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럼 뭐 할 거냐면 이거부터 해야 돼. X는 따른다 이거 해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누구를 X로 놓을 건지 지금 이 문제에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밝혀줘야 돼. 주인공이 누구야? 한라봉의 한라봉의 발 사이즈? 네. 한라봉의 키? 평균. 무게 한라봉의 평균 무게? 아, 그냥 무게. 무게. 그냥 무게. 그래서 여기서는 한라봉의 무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따르는 거야. 정규 분포를.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뭐 써줘야 돼? 한라봉의 평균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지. 얼마인지? 270. 270. 그 다음에 옆에다 누구 써줘야 돼? 40. 그렇지. 표준 편차니까 40의 제곱 요렇게 써야지 맞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한라봉의 무게가 자 얼마일 확률이냐면 무게가 250 이상 얼마? 280 이하. 얘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잘 표현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러가자. 그래서 확률. 자 X가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다. 얘를 뭐 시켜야 돼? 그렇게 돌려? 눈이 빨개. 표준화 시켜야 돼. 그지? 표준화 시키려면 여기도 한번 또 쓸까? Z를 거쳐야 되는데 Z 어떻게 쓰는 거야? 40분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그거 마이너스.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네. 이제 숫자로 바꿀 거야. 그럼 가운데가 Z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선생님 여기 공간 넓게 쓰려고 일부러 더 여백을 많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분해? 40분에 그 다음 여기에 올 애가 누구라고? 250 X 250 요게 오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270 그렇지 평균가 270 이렇게 오고 이쪽에는 저 누가 와야 돼 또? 40 좋아. 그럼 여기 X 280 거기에서 누구 빼는 거야? 270 네 이렇게 계산 잘 해주세요. 자 얘는 확률인데 자 이거 40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 네. 얼마야? 0.5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Z 저쪽은 지금 계산하면 40분의 얼마야? 10 10이야. 이거 공 지우면 4분의 1이지. 4분의 1 얼마지? 0.25 네, 0.25.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가운데가 얼마야? 0. 그러면 어디 표시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0.5 표시해야 되지, 그지? 그리고 또 어디? 0.25 요렇게. 선생님 나름 이제 디테일하게 하느라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좀 좁죠, 그죠? 그렇게까지 해줬어. 얘는 당연히 하트와 체크를 따로따로 구해와야겠죠? 네, 네. 하트 값 구했어요? 0.5 얼마야? 아 이제 간다고? 0.1915. 0.5가요? 네. 맞아요? 0.5. 0.1915요. 더하기 0.25. 0.0987. 하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할 때 뒤에서부터 잘 더하셔야 돼요. 네. 손가락도 잘 쓰시고요. 선생님은 여기다 0987 쓰고 세로 세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0점 쓴 다음에 뒤에 2 하나 올리고 8, 1, 9 여기까지 하니까 10, 9, 9, 2, 9, 18 이거 하니까 19 그 다음에 2 이렇게. 그치? 손가락 잘 쓰세요. 그래서 얘는 0.2902라고 하는 확률을 찾을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찾았다. 그 다음 선생님 칠판 정리하는 동안 밑에 있는 문제 5번 풀 건데 문제 5번 물어보는 게 약간 달라요. 위에서는 그냥 확률 물어봤는데 지금은 확률이 아니라 그게 전체 몇 퍼센트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일단 그 확률 구하는 것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칠판 정리하는 동안 이거 빡센데? 선생님 머리 잘랐어? 예. 귀엽네. 깔끔하네. 이러면 저도 잘라고 있습니다. 밀어. 현진이가 약간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있길래 말 한번 걸어봤어. 머리 예쁘게 깎기도 하고. 기다려봐. 창문 열었더니 바람이 쌩쌩 들어온다. 그지? 알아서 하라고. 네 알아서 하라고. 거기 가운데 있는 X는 소문자 X 말고 대문자 X. 선생님도 저 대문자 X로 쓰는 거야. 제가 원래 X 저렇게 안 써요. 아이슈. 잘 돼요. 잘 따라와요. 선생님은 여기 막 너무 쉬운 것처럼 막 되게 빨리빨리 나가는데 안 쉬울 수도 있어. 그거 여러분 잘 써야 돼. 이거 왜 들고 다녀? 실험.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거 들고 다녀? 압수. 수학. 몰라줘. 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너네 또 내가 금방 또 살짝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확률까지 다 표현 안 하고 딱 여기까지만 써놓는구만. 이 안에 알맹이 식만 자꾸 다 써버릇하라니까. 다 써버릇해. 선생님 나중에 채점할 때 제대로 안 써있으면 그 하나마다 1점씩 깎아가지고 마이너스 10점까지 나오면 만들어버릴 거야. 안돼. 한 문제 풀었는데 손해야. 안 푸는 게 나아. 그러면 어떡해. 맞네. 그런 문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채점 기준 줄 수 없어요.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괘씸해가지고 더 깎고 싶지만 그거는 안 돼. 풀면 풀수록 손해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푸세요. 알겠지? 자, 선생님이 열통이 터져도 뭐라도 쓰면 자꾸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가운데가 얼마다? 영. 여기다. 0.5는 당연히 어디 있겠다? 오른쪽에 0.5 있겠다. 그리고 색칠을 어디 할 거다? 오른쪽에. 여기를 색칠할 거다. 오케이. 그럼 요거 날개를 구하려면 요 알맹이를 알면 되겠다. 알맹이가 얼만디? 0.19195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0.5에서 192로 빼면 되겠다.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써도 될까? 자, 그럼 0.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85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확률이야.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게 전체 중에 몇 퍼야?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네. 자, 이런 건 이거죠. 자, 봐봐. 확률이라는 건 전체를 1로 둔 거야. 1 중에 0.308호에 해당하는 사이즈인 거야. 알겠지? 근데 퍼센트는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전체를 얼마로 두는 거야? 100으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1이 100이 되려면 몇 배가 된 거야? 100배.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몇 배 해줘야 되는 거야? 100배. 그러니까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는 거야? 30.85% 요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교과서에서 요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요걸 보면 돼요. 자, 요거를 봅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죠. 자, 우리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어서 그래. 1 표준편차만큼, 2 표준편차만큼, 3 표준편차만큼 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 물론 이게 뭐 공식적인 표현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쓸 때가 있어.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이 평균이야. 여기 한가운데가. 그럼 1 표준편차만큼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거.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요 사이가 얼마만큼이라는 거야? 1 표준편차만큼이라는 거야. 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떨어진 만큼을 시그마로 나누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지금 1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 표준편차만큼 떨어졌다는 건 Z값으로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사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 그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0부터 1까지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마 3, 4, 1, 3일 거야. 거기다가 2배한 0.6816이라고 하는 확률, 넓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1 시그마만큼 떨어진 여기까지는 Z축으로 했을 때는 숫자 값이 1에서 마이너스 1 요 사이가 되는 거고, 이 사이의 넓이가 전체를 1로 뒀을 때 0.6816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이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1시그마가 아니라 2시그마를 생각하고 싶어. 그럼 2시그마면 여기다 2배 해? 그러면 1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2시그마 해도 바로 뭐 2배는 아니야. 자, 봐. 그럼 여기 2시그마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시그마 있겠지, 그치? 그 사이에 들어오는 넓이를 생각하고 싶어. 자, 그러면 결국 요걸 계산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와서 봤더니 이건 0.9544만큼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2개만큼, 표준편차 2개만큼 떨어진 A일 때는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겠죠? 그 사이에 들어오는 이만큼의 넓이는 0.9544라는 거야. 그럼 전체를 100%로 두면 0.9544 얼마야? 95.44%나 해당하는 되게 많은 면적이야. 여러분, 많다는 거 느껴져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돼. 5%밖에 안 빠졌으니까. 그지? 그 정도.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 3시그마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랬더니 3시그마 양쪽 3으로 해가지고 시그마 잡아가지고 여기 하나 더 간 여기 3일 때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와버려? 9974까지 나오지. 99.7%에 해당하는 거잖아. 엄청 크다는 거 느껴져?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다라고 봐도 될 정도지, 그치?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 151쪽에 보면 그 표가 151쪽 표가 모든 Z값을 커버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Z값이 뭐 4.58일 때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우리 그 표에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3.39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선생님, 이런 애매한 숫자는 뭐죠? 자, 우리 3.39일 때 거기 읽어봐. 0.4. 9, 9, 10. 그럼 이거는 한쪽으로 그만큼이니까 양쪽으로 이만큼 하면 여기다 2배 해야겠지, 그치? 네. 1을 곱해볼까?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0.27에 14, 29, 18, 19, 29, 18, 19, 4, 2, 8, 9. 99.9가 돼버리잖아. 거의 100%에 가깝지, 그치?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산은 가능하지만 그걸 막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준 거야. 그 뒤가 없는 것도 아니야. 있어.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히 앵간한 거 다 포함했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주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1시그마만큼 떨어진 거, 2시그마만큼 떨어진 거, 3시그마만큼 떨어진 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 6번 해야겠다. 문제 6번. 그래서 이런 문제 실제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앞에 계산하는 것만 또 열심히 잘하면 여기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 자, 한번 볼게. 금방 했던 것처럼 뭐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문제를 맞냐면 그냥 이렇게 정복하시면 돼요. 볼게. 자, 얘는 x가 따르고 있다. 지금 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안 알려주면 그냥 이렇게 문자로 놨어. 뭐 그럴 수도 있어. 확률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확률을 구하는 게 목표였지. 근데 여기는 확률은 자기가 구해놨어. 거꾸로 뭘 몰라요? z값을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가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생겼어. 자, 너무 무섭게 생겼지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식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x-m에 절대값 붙어 있고 이게 얼마부터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바로 나누고 싶어? 선생님은 절대값부터 띄고 싶어. 왜냐면 굉장히 절대값 있으면 또 무섭잖아. 혹시 뭔 일이 있을까봐.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띄어야 얘들아?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이씨 여기 있어. 이렇게 있으면 네. 어떤 애가 이것보다 작다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네. 지금 이게 뭐 절대값 x가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x? 그치 마3하고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지? 요것처럼 힘을 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k 시그마 여기는 뭘까? 마이너스 P. 요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요렇게 써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문 닫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1번 푸는 방법. 선생님은 저는 익숙한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익숙한 게 여기에 x만 남아있는 게 익숙하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모든 항에다가 m을 더해. 그 다음에 z로 바꿔도 돼. 오케이?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해도 돼. 이거 거의 다 한 건데? 시그마. 뭘 거의 다 했어? 표준어를 거의 다 한 거지, 그치? 네. 누구만 하면 완벽하게 끝나는 거야. 시그마. 시그마로 뭘 어떻게 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마치 다 있어 시그마.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나누는 거 써도 되고요. 시그마는 여러분 표준편차 양수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P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K. 막 K부터 여기는 Z로 바뀐 거고 여기가 뭐야? K.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가운데 얼마 있겠어? 0 있고 여기에 K가 있으면 여기에 얼마가 있겠어? 막 K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걸 다 계산한 게 0.9876이 된다는 거야. 네. 여기 체크랑 여기 체크 똑같은 거 보여요? 네. 네, 얘는 체크 2개 가지고 체크로 지금 0.9876 나온 거지 그치? 네. 그럼 체크 하나의 넓이 어떻게 찾아? 나누기. 네, 나누기 2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될까요? 0.4938. 9, 3, 8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러분은 뭐 찾아야 돼? 이게 0.4938이 되게 하는 요 끝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네. 찾았어요? 네. 얼마예요? 2.5예요. 2.5예요? 1.5 아니고? 2.5래요. 2.5. K는 2.5. 그래서 요렇게 해서 K값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M을 더한 다음에 Z로 가도 되고 결국에 근데 더했다가 빼게 될 거야. 그리고 저렇게 바로 Z값으로 바꾸는 걸로도 할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오늘 다음 거 설명까지도 하고 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항분포이기가 다시 나와요. 아니 왜?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아까 선생님이 딱 시작하자마자 여기다가 예습할 때, 복습할 때 요렇게 지금 써놨었지, 그치? 네. 우리가 이항분포가 있었고 정규분포가 있고 표준정규분포가 있어. 자, 우리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 넘어가는 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
표준화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가능하지, 그치?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연결다리는 없었는데, 네, 지금 이 연결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 보여준 적이 있어.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걸로 보여줬어. 그래프로. 앞에서 봤던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때랑 뭐가 다르냐면, 색깔만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요 그래프인데 앞에서는 이 빨간색 대신 여기가 연두색이었고 그 다음이 주황색인가 그랬고 여기가 아마 보라색이었을 거야. 이게 뭐였냐면 CNS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래프의 모양이 안정적이게 돼, 안정적인 종 모양이 돼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CNS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안정적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져 근데 안정적이고 대칭적인 이 종 모양의 그래프는 어떤 분포의 모양이야? 정규 분포의 모양이잖아.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항 분포가 CNS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로 그냥 넘어가 버려. 알겠어요? 자, 이항 분포가 CNS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로 돼버려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얘기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 언급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평균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 그리고 이 표준 편차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 그러니까 이항 분포가 MP를 따르는 이항 분포가 있어. 근데 얘가 CN수가 충분히 크면 얘는 누구를 따르게 되냐면 정규 분포를 따라. 근데 평균 자리에 누가 온다고? MP로 계산된 그 값이 올 거고 여기는 표준 편차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오면 예쁘겠어? 루트 MPQ의 그렇지 제곱 이렇게 와버리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설명해 줘요. 여기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뽀글머니 아저씨 왼쪽에 있어요? 네,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 아저씨 이름 얘기해 줬어? 땡큐. 평균이 MP고 분산이 MPQ. 선생님은 분산으로 안 하고 표준 편차로 했으니까 루트 MPQ의 제곱을 따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걸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다. 이 표현 또 나왔다. 그럼 증명 없이 여러분 갖다 쓰세요 하는 표현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CNS 얼마나 돼야 그게 큰 거예요? 이거 궁금하다 그랬지, 그치?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 일반적으로 MP 곱하기 평균값이지. 이게 5 이상만 돼도 충분히 커. 그럼 저게 몇 번이야? 자, 우리 내일 문제 풀 거거든? 다음 시간에 문제 풀 건데 이거 되게 쉽게 나와. CNS 몇 번 안 돼도 정규 분포 따라요. 알겠죠? 놀랍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디 할 거냐면 104쪽 하면 금방 끝나고요. 여러분 중단원 숙제 또 나와요. 중간 이거 잘해야지. 중무하고 지난번 것도 잘해서 메꾸세요. 네. 중무하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그럴 수 있어. 뭐야? 이분 어떻게 이거 발견했을까? 건너가면